네, 이 섹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섹션 토론 사회를 맡아주신 김윤정 국제대 교수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지속 가능한 제주 미래산업 발전 전략의 두 번째 세션이 제주 화장품 육성 방안 토론을 맡은 제주국제대학교의 김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구에서는 2002년부터 건강 뷰티 생물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화장품 산업이 육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1차 산업과 관광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화장품 산업이 계획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하지만 20년 정도 육성을 한 결과 화장품 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도 상당히 많아졌고 산업의 규모도 상당히 많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에서 결정 있게 이 화장품 산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청정한 자원을 화장품 원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청정한 자원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유통이 상당히 좀 미약하기도 했고 화장품 산업에 대한 경험이 이제 적기도 했었기 때문에 양적 성장을 하는데 치중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산업이 성장이 됨에 따라서 규모도 이제 확대가 되어지고 확장이 되어지면서 이제 이 화장품 산업 자체에 어떤 확대가 필요한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정 자원을 활용한 화장품 원료로서의 어떤 산업화에 대한 고민이 최근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침 오늘 이 자리도 이 청정 자원의 화장품 원료에 대한 이 산업화를 고민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을 위해서 참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철 S&P 벤처스 본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육재 국립호남관 생물지원관 본부장님이십니다. 네, 이현주 웰리스라이프 대표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발제를 해주신 김봉석 제주CP 수석연구원님이십니다. 백지훈 더마코 연구소장님이십니다. 세 분의 토론을 하고요. 의견을 주신 이후에 김봉석 수석연구원님과 백지훈 연구소장님께서 종합해서 의견을 다시 또 제시를 하는 방법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철 S&P 벤처스 본부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내용을 잘 볼게요. 제주도가 2000년 초반부터 제주 지역을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수립을 잘 해오고 그동안 원료 중심으로 보면 원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차전종, 또 공식으로 붙여서 3차전종 가까운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그걸 데이터베이스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시기를 얼마나 더 체계적으로 또 소리 효과별로 그걸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또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제주 원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앙정부로 좋은 과제를 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동안의 이 원료 사업에 집중했던 성과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봉석 팀장님께서도 발표한 내용에서도 이제는 원료 기지화, 그러니까 청정지역, 청정원료, 그리고 더불어서 그것이 효능까지 입증될 수 있는 DB를 좀 갖추고 체계하겠다라는 것은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다 더불어서 좀 이런 안도 좀 더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게 이 원료의 효능 효과, 아까 백지훈 박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어떤 신뢰성 검증이 좀 더 추가가 돼야 되겠다 싶고요. 그래서 지금 원료 효능의 검증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 이게 좀 하나 좀 더 첨가가 돼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완제에 대한 어떤 임상 평가를 다른 지역들은 활발히 화장품 임상 지원센터, 임상 실용화센터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결국 화장품이 최종 소비자한테 갔을 때 얼마만큼 효능 효과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한 15년 이상을 원료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기지화를 한 것은 아주 좋지만, 더불어서 이제 최종 제품에 대한 어떤 신뢰성 검증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먼저 하면서 그 두 가지인데, 원료에 대한 DB 관리를 또 유효성 안전성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하고, 완성 제품에 대한 어떤 임상의 연계성, 효능 효과의 임상 연계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준비를 좀 하시고,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무슨 화두를 던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 산업, 화장품 산업 발전에 어떻게 녹아들일 수 있도록 계획할 것인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일단 이것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 김규철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그 제주도가 워낙에 그 화장품 원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자원이 다양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DB로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데다가 이렇게 그 잘 적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그 다행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그 제주가 화장품 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그 청정 원료 기지화가 이제 되고 있다는 점을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다만 그 원료의 어떤 효능이라든가 효과에 대한 그 신뢰성이라든가 혹은 이제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검증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제 갖춰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완제품에 대한 어떤 임상 평가가 되어야만 앞서서 말씀하셨던 신뢰성이라든가 안전성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가 확보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추가적으로 제주도가 좀 갖춰야 된다고 하는, 정말 제주가 가장 필요로 하는, 최근에 이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 화장품 산업 관계자들이 상당히 많이 그 얘기를 하고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차후에 우리 그 김봉석 수석연구원님께서 나중에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그 의견을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 이육재 국립호남원 생물지원관 본부장님께서 그 의견을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주로 우리 제주도가 그동안 거의 한 20여 년 동안 이 건강 뷰티 산업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 기반 시설들을 만들고 또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런 일들은 그런 일들의 성과물들이 최근에 많은 기업 유치랄지 또는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로서 이제 근현되고 있다.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 좀 의미 있는 그런 발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에는 이러한 그 기반 구축을 하고 또 불모지였던 이 제주의 화장품 산업이라고 하는 그런 화두가 이제는 보편화되어지게 된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그런 와중에 지금 보면 이제 이 산업의 구조가 더 확장되고 또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또 발전할 수 있는 좀 새로운 이제 모멘텀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천연 화장품 산업 또 연구소 등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들이 또 그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제일 원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제주가 가지고 있는 청정성 그리고 다양성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몇 가지를 좀 짚어서 특히 원료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런 그 자원을 더 많이 확보하고 또 양질의 화장품 소재로서 이제 만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청정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내놓고 제주의 생물 자원들을 많이 그 스토리텔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국내에서의 이런 청정성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경쟁할
하는데도 이제 한계가 있다. 제가 아주 되게 쉽게 말씀드리면 지리산의 청정성, 강원도의 청정성,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강한 그 생물 자원의 분포 영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리산도 마찬가지죠. 지리산 상당히 많이 좋은 스토리텔링이 돼 있고, 그들과 어떻게 차별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에 대한 제주도산 청정 자원의 경쟁력 확보적 측면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또 그에 관한 나름대로 전략이 있다면 우리 한번 우리 김봉석 수석연구원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하나의 그 안으로 이 제주라고 하는 특수한 자원들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보다도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그 청정 또 천연 자원을 연구하고 또 자원을 발굴하는 그런 기능 갖는 연구소를 또 설립해서 운영한다면 그게 좀 더 이 자원을 좀 더 고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이제 화제되고 있는 것 중에 생물 전환 기술을 활용한다든지, 그건 충분하게 생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학적 생명 활동에 가지고 우리가 응용해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청정성이랄지 천연지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앞에서도 좀 이야기가 됐지만 ABS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외국의 청정 자원들을 우리가 확보하는 일도 해야 된다. 제주의 자원의 한계에서 우리가 말할 때 8,000종 또 2,700여 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들을 산업자원으로서 활용하는 데는 극히 제한적이고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그다음에 아까 바이오매스 만들어내는 그런 일도 같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그런 그 자원의 원천 소재에 대한 확장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잠깐 두드려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제주는 그런 면에서 보면 중앙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들을 아주 잘 이렇게 받아서 지금까지 잘 육성시켜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 한 20여 년 동안 많은 조직들 또 많은 인력들이 고생을 해서 개발 구축하고 육성을 시켜왔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기반으로 하는 그 리더 그룹의 브랜드를 좀 직접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그 리더 그룹의 브랜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서 말씀드렸던 제주의 그 청정성, 제주의 특유성, 제주만이 갖는 특유성들을 좀 잘 가미한 그런 브랜드를 집중 육성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특화 자원은 우수하고 다양하고 우수하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 우수한 자원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고도화된 기술을 좀 접목시켜서 한 단계 더 업데이트 시키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근데 그것은 보면은 이제 국내에 실제적으로 공공 연구기관들이 자원에 대한 연구기관들이 최근에 많이 좀 설립이 되고 또 집중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기초적인 어떤 정보 자료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기술들을 이렇게 가져다가 같이 여기에서 발굴되어지는 기술과 그다음에 자원들을 접목시켜서 그 다음 단계로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에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후남권 생물자원관도 이제 최근에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만은 인천에 있는 국립생물자원관 또 상주에 있는 낙동강 생물자원관
또 서천에 있는 해양생물자원관, 이들 기관들은 아주 전문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 나는 생물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고 또 많은 그 자원에 대한 우리가 활용 정보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져올 필요가 있다. 우리 제주만의 생물자원, 제주만의 어떤 청정성만 가지고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보되는 이런 기술들은 또 역시 역으로 이렇게 육지에 있는 그 기업들이나 또는 해외에 있는 기업들한테 적극적으로 우리가 마케팅해도 됩니다. 꼭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그렇게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어차피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화장품으로 특화되어져 있는 지역이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 그 그룹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선두에 서서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확장성을 넓히는데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또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육재 본부장님께서는 그 오랜 시간 제주의 화장품 원료와 관련된 자원들을 그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현재 제주의 그 화장품 산업이 그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그 확보된 점이 돋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 성장 단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주의 화장품 산업이 이 제주의 브랜드화되는 시점이라고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확보하는 측면이라든가 그리고 이미지를 조금 더 강화하는 측면들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원을 확보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이제 그 청정 자원이라는 요소 외에 그 차별화를 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들이 반드시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아마 전국의 그 화장품 기업들이 최근에는 그 원료의 청정함을 다 내세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뭐 기본적으로 제주 자체가 청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원료의 그 청정한 이미지조차도 이제 자연스럽게 전이가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청정한 이미지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추가적인 요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 제주의 청정한 이미지는 제주의 어떤 이 토종 기업들이 지금 이거를 좀 강화시키고 있다기보다는 대기업들이 더 잘 사용을 하는 측면들이 좀 있어서 우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마케팅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자원을 확보함에 있어서 사실 이제 제주도는 그 생물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에서 그 원료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좀 자신감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고 어떤 그 해외 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확보를 해서 우리 어떤 제주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혹은 제품화에 같이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상당히 그 와닿는 말씀도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해외 자원도 좀 확보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상품화시키는 혹은 이제 그 산업화시키는 부분들에 대한 확장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제 그 화장품 산업에서의 어떤 그 리더로서 리더 그룹에 우리가 좀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은 그 연구기관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기술과 우리의 자원을 조금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그리고 조금 한 차원 높은 그러한 그 상품들을 이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제주의 어떤 청정함 그리고 제주 화장품의 청정함 그리고 특이성 그리고 제주 화장품만의 고유성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정말 그 제주 화장품과 관련된 그 원료 연구를 오래 해오신 경험으로 상당히 와닿는 그리고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 이현주 웰리스라이프 대표님께서는 직접 제주도 내에서 화장품 기업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직접 그 기업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 데 대한 그런 말씀들을 의견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웰리스라이프 연구소라고 하는 화장품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현주입니다. 앞서 두 본부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원론적이기도 하고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의 말씀을 주셨고 저는 뭐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좀 더 세부적이고 좀 현실적인 그런 말씀을 좀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화장품 원료의 산업화라고 하는 큰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수단들이 필요한데요. 저희들도 이제 화장품 기업으로서 테크노파크의 화장품 사업팀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발표하신 내용을 보니까 뭐 기본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장비 구축, 기술 개발, 그리고 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뚜렷한 어떤 목표를 제시를 해주셔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원료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저희 화장품의 개성이라든지 컨셉을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원료, 남이 쓰지 않고 효과적이고 더 내가 우리 제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원료에 대해서는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려고 애를 쓰고 또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찾아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거의 뭐 소리 없는 전쟁과 같은 그런 것을 치러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많은 원료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쓰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개발할 때는 희귀성이라든지 또 유일성이라든지 또 우리가 있는 지역과 굉장히 컨셉이 잘 맞는 스토리가 있다라든지 이런 약간 감성적이기도 한 이런 좀 형이상학적인 것들이 일단은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뭐 제주에서는 생물종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쉽게 발굴을 할 수 있고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개념이 아니고 원료로 되기 위해서는 효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효능에 대한 평가는 당연한 이야기겠습니다. 근데 이 2가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은 원료의 가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격이 비싸면 뭐 아무리 좋아도 사용할 수가 없죠. 그리고 가격이 나쁘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을 하고 내 제품에만 뭐 적당히 컨셉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여기서 수출을 한다거나 또 다른 회사에 이 원료를 공급해서 내가 이걸 뭐 수익의 하나에 창출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아직은 요원한 그런 일반 중소기업으로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현실화시키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김봉순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바이오매스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생물종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환산을 해서 우리가 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바이오매스를 해결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뭐 스마트팜도 있고 여러 가지 해결안은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모두 자기가 채취를 한다거나 또 어디 뭐 식품회사에서 가공하고 남은 부산물을 수거해 온다든가 그것도 안 되면 내가 직접 재배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자연에서 직접 가져오는 방법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만 해도 저희들은 뭐 삼나무라든지 풋귤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하고 있지만 정보의 한계 그리고 어떤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서 그것을 수거해오고 채취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것은 이 제주도 내에 이런 원료 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합니다. 예를 들어 뭐 풋귤이면 풋귤은 어느 지역에 뭐 하고 이 사람은 뭐 무농약을 한다라든가 또는 어떤 식품회사에서 몇 월부터 며칠까지 풋귤로 착즙을 하고 난 부산물이 나온다라든가 이런 정보가 있으면 저희들이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그런 원료를 먼저 이렇게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런 것들을 추출하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농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동별건조해서 농축해서 우리가 추출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추출법을 좀 더 다양하게 하면 똑같은 원료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추출법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현실적인 문제인데 원료의 가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바이오매스가 중요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그 문제는 저희들이 많은 원료를 수급을 했다 치더라도 이걸 보관을 할 수 있는 그 현실적인 문제가 굉장히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풋귤을 100kg를 가져왔고 뭐 1톤을 우리가 확보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놔둘 데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이걸 다 추출하고 그 원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관을 한다라든가 또는 보관하고 난 다음에 추출의 과정에 있어서도 좀 대용량의 추출 그런 그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우리의 부족한 바이오매스를 하더라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원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원료화한다는 것은 화장품 산업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산학 가릴 거 없이 굉장히 열심히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왕 또 많이 나와 있는 또 제주도의 원료를 좀 더 집중해서 많이 홍보하고 알리고 또 그거에 대한 효능을 많이 전파해서 성공적인 사례를 한두 건 더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현주 대표님께서는 이 산업화를 위한 어떤 수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세부적으로 잘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단들을 수단화시킬 수 있는 이제 효율적인 전략이 이제 필요한데 첫 번째는 차별화된 원료 확보를 하는 데는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희귀하다라든가 혹은 이제 제주만의 어떤 유일하다라든가 혹은 감성적인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요인들이 잘 적용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효능평가가 이제 필요하다는 부분 원활하게 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업이 좀 쉽게 추출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 연구를 한다거나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원료의 가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원료가 이 수익 창출에 대한 어떤 기여도를 높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산업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이제 차별화가 잘 됐다거나 혹은 이제 원가 선도력이 높다거나 하나의 어떤 요인만 확실하게 우리가 독보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어도 산업에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최근에는 상품이 차별화도 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원가에 대한 선도력도 같이 보유를 해야만 여러 요인들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어야만 지금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료 매입과 관련해서 어느 분과에서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고 또 누가 가지고 있을지 모르고 언제 수확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산 판매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정보들이 공개가 적절하게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좀 기업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원료를 보관하는 게 좀 힘들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주도는 원료의 보관뿐만 아니라 물류 문제도 상당히 좀 심각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까지 정말 기업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기관에서 이러한 기업들의 어떤 이 실질적인 이러한 부분들까지 같이 좀 감안을 해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원료에 대한 어떤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런 감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료가 이제 상당히 우수하다에 대한 홍보라든가 프로모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의견 제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의견을 들으신 우리 김봉석 수석연구원님과 백지훈 소장님이 다시 또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 혹은 이제 제시하신 의견들을 같이 좀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김봉석 수석연구원님께서 세 분의 의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 잘 들었고요. 저희가 그동안 이제 화장품 산업을 육성을 함에 있어서 고려를 안 했다거나 검토가 안 된 사항들은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선순위라는 게 있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체계성을 갖춰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추진돼야 되는 다양한 이제 검토 사항들이 있는데 물론 현실적으로는 또 봤을 때는 그런 게 뭐가 중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실제 이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거와 관련된 모든 어떤 사항들이 좀 제반적인 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을 주셨던 우리 김기철
박사님께서 이제 주셨던 효능 효과에 대한 신뢰성 검증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업들 많은 부분들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금도 일부의 지원들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원료서부터 완제까지. 다만 오늘 발제를 해주셨던 이제 백지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단순한 어떤 평가가 아닌 추가적인 어떤 연구 쪽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이제 지원 범주 안에 좀 들어가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게 비용이 부담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방법들을 강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국재 이제 문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너무나 제주도를 너무 잘 알고 사랑하시는 걸로 잘 알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연구들을 이제 해왔고 그와 관련된 생물 자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쟁력 있게 아까 제가 대표적인 원료들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 역시도 그동안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사항들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이제 원료들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항들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말씀 주셨던 타 지역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그 지역에 있는 혁신기관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서 연구를 하고 그와 관련된 어떤 활용 방안을 좀 찾고 이런 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뭐 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여기 아까 이현주 대표님께서 뼈 있는 말씀 현실에서 다 맞습니다만 다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업이 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기관들이 이제 해야 되는 영역이 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전적으로 모든 부분을 검토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인프라를 다 구축할 수 있는 현재의 현실은 좀 저희도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다만 아까 말씀 주셨던 원료에 대한 뭐 회계적인 거라든지 유일성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일반 기업들이 연구하기가 어려운 종수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거를 확보를 하고 기초 연구를 하는 조차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정책적으로 좀 풀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가 지금 기반 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반 조성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가 이런 부분들까지 아까 말씀 주셨던 또 한 가지 원물에 대한 구매 어떤 원료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어떻게 구매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저희 기반 구축 안에 고려 사항입니다. 어떻든 간에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바이오매스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하게 연구기관의 역할이 아니라 산업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생산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인프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기업과 저희와 그 다음에 뭐 대학 연구기관들이 제가 발제를 할 때 이제 PPT에도 발표 자료도 있습니다만은 연계 협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필요성에 대한 부분과 지원에 대한 부분과 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상호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서로의 협력 부분들을 찾아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한쪽에 대한 일방적인 통행은 저희가 방향성을 좀 잃을 수도 있다. 지금 저희가 이제까지 화장품 산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지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가려면 협력에 대한 부분들, 서로의 필요한 부분과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을 상호적으로 계속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이끌어가야지 화장품 산업을 좀 더 진정성 있게 이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아까 말씀 주신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상호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뭐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김봉석 수석 연구원님은 아마 그 제주 화장품 산업의 역사라고도 그 불릴 수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 화장품 산업을 대표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계시고 있어서 이 화장품 산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라든가 혹은 이제 체계성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원 기관 입장에서의 어떤 애로사항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지금 그 말씀 주신 부분들을 파악은 하고 있지만 그 지원 범주에 포함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도 해서 이제 필요성이 높다면 점진적으로는 지원 가능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시겠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기업과 그 지원 기관 간에 상당히 그 원활한 협력 혹은 이제 원활한 상호작용이 이제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그 백지훈 연구소장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제품을 개발하는 입장은 아니고 평가하는 입장이다 보니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일반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이 자리가 이제 원료에 대한 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원료 중심의 어떤 대화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완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완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이제 우리가 원료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신뢰성을 검증하고 그 원료의 어떤 퀄리티를 계속 높여가는 건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결국엔 그 원료를 다양한 우리 제주에 있는 다양한 원료들을 개발하면서 퀄리티를 높여서 결국엔 제품에 넣어서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주를 알리게 되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해왔던 노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도 이제 등업으로도 이제 초기에 이제 제주 사업이 진행되면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지켜봤을 때 그동안 많은 원료들이 스크리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육재 본부장님이나 혹은 이현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바이오매스를 확보를 한다거나 혹은 그 어떤 원천 소재의 확장의 필요성이 있다거나 이런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선은 인지를 할 필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완제 입장에서 또 다른 접근을 생각해 보면 결국에 이제 또 완제라는 게 트렌드를 읽어서 소비자에게 제품 판매가 될 만한 것들을 개발하게 되는 그런 접근법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은 원료 중심으로, 제주 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하던 그 제품 개발에서 그럼 이 트랙은 이대로 가더라도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또 뭐 마케팅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완제 중심의 트렌드를 잘 읽어내는 또 중요하다. 그런 것을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전체적으로 청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청정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제주에 있는 우리들의 생각과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글로벌에서 생각하는 청정이 도대체 뭔가 그걸 좀 더 세분화해서 거기에서 이제 어트랙티브한 호감이 가는 그런 제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개발 컨셉이 잡히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원료가 지금 우리가 뭐 퀄리티를 더 높여야 된다고 했지만 그 많은 원료들 우리가 사실은 스크리닝 했고 그런 컨셉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제주 원료들을 또 넣어서 제품을 이제 판매를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런 두 가지 방법들이 사실은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책적으로 그런 좀 더 이제 확장적인 면에서는 조건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지훈 소장님께서는 이 완제품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앞서서 계속 이제 우리가 제주의 이 자원이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바이오매스를 이제 확보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원천 소재를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을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아무리 원료가 이제 우수하다 하더라도 사실은 트렌드를 읽어서 어떠한 완제품을 또 이제 시장에 내놓을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트렌드를 잘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원료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마케팅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각 지역이라든가 공간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청정이라고 하는 이 화두를
화두를 하나의 욕구로서 이제 우리가 잘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시장에서 원하고 있는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조 원료를 이제 잘 담아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세 분의 그 토론과 그리고 그 앞서 발제를 해주신 김봉석 연구원님과 백지훈 소장님의 그 의견까지 다시 한번 이제 들었습니다. 혹시 그 토론자분들 중에서 두 분의 그 의견에 따라서 다시 한번 더 그 의견을 제시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한 가지 있어서요. 예, 연구소님, 예, 말씀하십시오. 네. 완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효능 그리고 안정성 검사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청정이라고 하는 이런 그 주제가 왜 점점 화두가 되고 있냐면은 우리가 산업화되고 현대화된 사회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그 자연에 대한 그 회귀 그리고 또 어떤 결핍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것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화장품이 주는 기능적인 효능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은 화장품이라는 그 용품 자체가 굉장히 감성적이고 심리적인 것이 많이 좌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로 이런 제품이 사람들의 감정, 심리 이런 쪽 방면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화장품의 효능 검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저희 회사는 향기를 주제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인 거에 치중을 많이 하는데요. 이 효능을 검증하는 것은 대부분 설문조사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리가 바이오적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혹시 백지훈 연구소장님께서 연구하셨던 여러 가지 그 바탕을 생각하셨을 때 화장품이 우리 심리적인 그리고 감성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효능 검증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보시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현주 대표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백지훈 소장님께서 아마 그 현장에서 그 평가를 하면서 느끼시는 바가 좀 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원료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접근을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게 앞서 말씀드린 어떤 사이언티픽 메소드에서 기능을 검증하는 방법이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이제 감성적인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인데 사실 감성적인 평가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문의 대체적으로 그 많은 시험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하나가 뇌파를 측정한다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오래전에 개발이 됐지만 그 방법들을 저희가 적용도 해보고 내부적으로는 스터디도 하고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있는데 뇌파를 분석하는 게 상당히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패턴을 읽어내야 되고 그리고 그 패턴이 생각보다 다양하게 뇌파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정부 과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개발법들이 개발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내부 과제로도 이제 연구를 하지만 정작 이제 의뢰를 하거나 의뢰사분들이 이 과정을 같이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뚜렷하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좋다, 나쁘다. 쉽게는 두 가지잖아요. 근데 뭐 조금 다양하게 하면 매우 좋다, 좀 좋다, 보통이다 이렇게 5가지로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어느 정도 경향이 나오지만 이 뇌파 감성 변화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좀 복잡한 그 결과를 절차를 해석하는 과정들을 같이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그런 부분의 평가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랑 같이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감성에 대한 파라미터도 또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정 조건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가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제 기능에 대한 거를 중점적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감성적인 이런 부분이 실제로 이런 뇌파 측정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기기적 측정이나 유관 평가에서 평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처럼 이제 평가를 지속적으로 디자인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시면 새로운 방법, 평가법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그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이런 평가 전문기관이나 평가를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방법을 응용을 해서 새로운 디자인이 된 프로토콜이 나오게 되고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품의 어떤 그 마케팅, 전략이 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은 저는 여러 번 봐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게 기능만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프로토콜 개발되어 있는 거 아니니까 평가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백지훈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혹시 더 그 토론자분들께서 아직 그 못다 하신 의견이 있으시면 좀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기철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까 기업에서도 말씀 나온 것 중에 이제 원료가 바이오매스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제주도에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다른 생물용 다양성연구소 코업을 해가지고 바이오매스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좋은 많지만 그게 상업화 하는 데 있어서 한계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다르게 접근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TP가 좀 준비하고 있는 이런 그 원료산업화 기지화 센터를 구축을 함에 있어서 이 원료의 어떤 수출 방법 또는 거기에 대한 어떤 또 발효, 그 다음에 또 어떤 현질 변화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예로 수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표준화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GMP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이 것들이 좀 강화되니 그러와 더불어서 상업화가 될 수 있는 어떤 원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도 연구가 좀 돼야 되고 그게 아마 TP에서는 1단계로 아마 더 선행되어서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하면 고효율적으로 넣을 것인지 또 그러한 것들이 아까 원료의 효능 검증과 사실 연결돼야 되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마케팅 차원에서는 컨셉이라든지 이미지를 두고 하는 것은 물론 아주 필요하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니까요. 그렇지만 화장품을 또 가지고 와야 될 또 약간 기능적인 측면도 강조를 해야 되거든요. 두 가지로.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라고 하는 청정 이미지, 청정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추출 방법에 대한 것 그리고 그것이 효능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떤 분석법들이 TP 내에서 아주 다각적으로 돼야 되고요. 또 하나 좀 제가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해야 되는 것, 즉 이게 백지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화장품이 결국은 감성 플러스 효능이 또 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능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그 임상 센터들이 좀 지어지고 있습니다. 광주만 해도 병원 중심으로 임상시험센터가 벌써 국비를 받아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들이 결국은 어떤 수출을 하거나 할 때 아까도 했지만 제주라는 이미지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의 이미지와 어떻게 또 이렇게 갭이 있을지는 아직은 정확하지 않거든요. 글로벌을 봤을 때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IS 기준에 따른 어떤 스탠다드 형태의 어떤 시험을 거쳐서 효능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제주도에서도 이제 그동안의 10여 년 이상의 원료 산업화를 집중했다면 그걸 이제 더 고도화를 하고 다음 단계로는 효능 효과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기업의 어떤 니즈를 좀 반영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마련돼야 2단계 어떤 도약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여러 업무로 고생하시겠지만 김봉석 수석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준비해 주시자는 의미로 마감하겠습니다. 네, 그 김기철 본부장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 그 김봉석 그 수석 연구원님께서 지금 그 TP에서 수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추출에 대한 다양성, 추출 방법에 대한 방법 중에는 가격을 낮추는 방법도 있을 거고 효능을 높이기 위한 어떤 추출법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지금
단순에 대한 그 추출 방법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향후 조성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기능을 더 부여하거나 그리고 옆에 이제 또 다시 이제 발효센터가 이제 또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바이오매스의 형질 전환이라든지 다양한 또 발효적 기법들을 사용한 그 하나의 그 원물을 가지고 다양한 성분들을 유효 성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좀 체계화시킬 계획이 있고요. 이게 이제 단시간에 내는 다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뚜벅뚜벅이처럼 그동안 오랫동안 걸어왔지만 이 역시도 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이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다양한 의견들 지속적으로 내주시면 저희도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해서 그 토론자분들과 발제자분들 간의 많은 그 고민 그리고 의견들이 좀 나눠졌습니다. 그 토론자분들과 그 발제자분들의 의견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혹시 저희가 거리두기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플로어에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질문을 한두 분 정도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생산기술연구원 김호성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현지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지금 앞에 제주를 청정 원료 기지화한다는 거는 상당히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샘플 몇 개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양산화, 대량화, 대약 연속적, 지속적으로 이걸 받아 쓸 수 있는 정도 산업화라면 그런 거를 제주 지역의 한계성, 아까 우리 이육재 본부장님 말씀하셨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제주도 내에서 실제로 이 바이오 기업이 몇 개 있는지 저는 구체적으로 전체 제조업소는 2,000개지만 바이오 기업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사실 현재 맞춤형으로 제주도 농촌에서 어떤 아까 맞춤형이 되지 않아서 정보도 부족하고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맞춤형에 의해서 기업이 원료를 받아서 그걸 가공 생산하는 그런 비율이 어떻게 되고 그거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발전시키는지 그런 컨트롤 타워가 있는지 사실 그게 기본이 돼야 사실 다음 일들을 할 수 있고 이러는데 그게 그 부분은 좀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서 좀 듣고 싶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우리 김봉석 수석연구원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전체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부분 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료 회사 기업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취급하는 형태들을 보면 기성의 기본적인 어떤 매뉴얼적으로 공정들을 다 개발을 하고 있고요. 원물이라는 게 이제 제한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계절에 대한 제한성이 있고 특히 이제 화장품 같이 이제 저희가 이제 먹는 식품처럼 사실상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이 아닌 계절적인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3, 4월에 이제 겨울이 지나서 이제 봄철에 나온 것들은 이제 항산화 효과가 조금 더 어린 순들에 대한 역할이 또 따로 있고요. 최근에 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감귤에 대해서도 완숙과 풋귤, 청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효능 효과가 다르듯이 기업들이 이제 아까 여러 형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본적인 표준화 규격화는 다 이제 정리가 돼야 되겠지만 그거와 관련해서 공정에 따라서 다양하게 갑니다. 근데 최근에는 기성 제품이라고 해서 기성에서 이제 제품을 이제 원료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고객사의 맞춤형으로 해서 그때그때마다 만들어주는 액상 형태의 형태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건조에 대한 어떤 업무를 보관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고객사가 원하는 함량에 원하는 어떤 형태를 이제 제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재고를 떠안을 수가 없는 부분에서는 원물을 보관하면서 적시적소에 고객사를 만났을 때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맞춤형 형태의 액상 형태의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복합 컴플렉스 형태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양한 어떤 원료들을 한 번에 추출해내는 게 아니라 합해서 컴플렉스 형태로 해서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고객사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대규모 형태의 기업들에 대해서 대규모 나가는 것들은 물량 확보가 먼저 된 상태에서 시즌에 한 번에 이제 시즌 동안에 이제 구매를 했다가 이제 제공하는 형태, 이런 형태들도 좀 일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더 질의가 있으신가요? 예, 간단하게 질의를 받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유통 과정에 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주의 어떤 화장품 원물이라든지 제주가 생산되고 있는 생산 원물들이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고, 그것들이 실증적인 사례로 많이 나오고 있고 생산 제품도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제주 원물이 경제적 가치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소모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큰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니스프리라든지 그런 화장품 회사들이 상당히 제주에 있는 원물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함량이 뭐 0.1%, 뭐 1%, 뭐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뭐 상당히 소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주에서 원물을 개발하는 비용보다 솔직히 좀 경제적 가치가 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TP에서 연구된 자료 같은 게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구적인 게 아니고 경험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화장품의 원료라는 게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합니다. 오늘 썼다가도 내일 안 쓰는 경우도 하다하고요. 트렌드가 바뀌면서 예전에 이제 지금 많이 알고 있는 동백이 사실은 저희는 오래전부터 어릴 때부터 써왔고 부모님 뭐 할머니 할아버지 썼던 거를 많이 보고 자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았었고, 어느 순간 이니스프리가 이제 동백을 하면서 홍보 효과가 굉장히 많이 커져서 심지어 저희가 알고 있는 좀 육지부의 어느 동백이 이제는 제주 동백으로 바뀌어서 바이어들이 뭐 제주 동백을 사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생기고 단가도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원물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정말 여러 가지가 검토가 돼야 됩니다. 예전에 저희가 섬 오가피를 정책적으로 많이 이제 했는데 수매가 안 돼서 이게 지금은 거의 이제 사장내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거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약 재개를 통해서 필요한 양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연결을 해서 반드시 이게 수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또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기업과 농가가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는 농가대로 힘들어하고 기업도 기업의 정책에 의해서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만약에 기반 조성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얘기를 통해서 기업과 농가가들이 충분하게 공급을 받고 농가에서도 추가 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아까 의견 주셨지만 좀 관심 있게 취직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일부가 전체는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예, 20년 정도를 제주 화장품 산업이 육성이 되어지면서 이제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산업의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이 제주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화장품 원료를 만들고 이거에 대한 어떤 산업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주의 핵심 가치가 청정이기도 하고 이제는 친환경을 넘어서 필환경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많은 고민을 나눴습니다만은 이러한 고민을 나누고 그리고 가장 제주다운 화장품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장시킬 수 있는 이러한 고민의 자리가 더 많이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자분 그리고 토론자분들과 발제자분들 그리고 프로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2섹션 참여해주신 토론자분들, 발제자분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3섹션 정리 이후에 3섹션으로 바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